이 테이저건의 지침을 좀 보니까 요걸 아시면은 이 암사역에서 당시 경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한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경찰 매뉴얼에 있습니다. 테이저건 사용 지침이. 테이저건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3.4에서 5m 적정 거리에서 발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은 구두로 경고를 일단 해야 되고요. 가급적 상대방이 정지 상태에서 가슴 이하의 하복부 등 중심의 근육 부위를 조준해서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적정 거리를 또 유지를 해야 되고요. 14배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는 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은 경찰관이 4m 적정 거리에서 총을 사용한 게 보여져요. 얼굴을 향해 쏘지 않았고 그 몸통을 중심으로 쐈죠. 문제는 이런 지침들이 좀 다소 모호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요,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이게 현실적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체포,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두 번째, 제3자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도주를 도우려고 하거나 경찰관에 항거했을 때. 세 번째,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하였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 할 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나 흉기 이런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무기를 버리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계속 항거할 때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일선에서 그 현장에서 이 흉악범들과 마주해야 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게 총을 들고 있어도 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제가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 짧은 상황에 이 모든 거를 내가 다 숙지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경찰도 사실 제복을 입었고 공권력을 어느 정도 위임받았다 뿐이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앞에 흉기 들고 있는 사람한테 죽음의 공포 느끼는 거는 그냥 똑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내부 지침이 이러다 보니까 상대를 제압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사람은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현장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여기다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이니까 죽음의 공포도 이겨내야 되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근데 일을 그렇게 제대로 시키려면 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경찰청에서도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아예 뭐 나몰라를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경찰청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안이라는 안을 하나를 이제 만들었는데, 여기에 따르면 이 총기 사용의 시점을 상대방이 엽총이나 칼, 낫, 쇠파이프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총기 사용을 뭐 허가해야 된다. 그리고 테이저건의 사용 시점은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주먹질과 발길질 등을 사용해서 이런 폭력을 행사해서 부상을 입힐 경우, 이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부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완성을 했는데 그냥 아직까지 논의 단계인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탁상공론 참 답답해 하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만들어 놓은 기준안인데 이게 그냥 의논만 빨리 돼서 현장에 적용이 됐으면 그냥 이번에 겪게 될 이런 논란조차 없었죠. 그러니까 참 뭐 이런 부분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예요. 사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경찰관이 총을 사용한 이후에 생겨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총을 사용할 경우에는 총 사용에 대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감사실에서 호출될 확률이 굉장히 크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총을 쐈는데 잘못 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재산상의 피해나 다른 사람이 다치면은 지금 현재도 뭐 민사소송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고 합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경찰관이 이제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기들을 잘못 사용하면요, 오히려 이 범인 측의 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과잉진압으로 굉장히 경찰관을 괴롭힌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로 소송을 당해서 이런 소송까지 휘말릴 경우에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을 경찰관 개인이 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경찰이라면은 나쁜 놈 제압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 제압할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2018년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경북 영양군에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막 물건 던지면서 난동 부린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 두 분이 출동을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들이라는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순직을 하셨고요, 한 분은 상해를 입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후에 한 일간지에서 이 사건을 좀 취재를 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었던 거죠. 경찰관 둘 다 무장을 하고 갔던 거예요. 테이저건이 다 있었다고 하는데 사용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사건을 파보니까 현장에서 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있음에도 사용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또 전해졌죠.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의 경찰관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에 다친 숫자
숫자가 1345건이라고 합니다. 경찰관 숫자가 아니라 사건 숫자가요. 이거를 나눠봤더니 1년에 2069회 정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하루에 6번 이상은 경찰관들이 공무 중에 다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해년마다 10명이 넘는 경찰관들이 공무 중에 지금 순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3건 정도는요, 이런 식으로 피습을 당해서 순직하는 경찰관들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사실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권력이 너무 강화돼서 공권력 남용까지 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무 중에 있는 경찰관이 위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희생되거나 정상적인 가해자 진압이 어려워지는 건, 그건 저는 더더욱 반대하거든요. 우리들의 목숨이 중요하듯이 경찰관 분들의 목숨도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공권력 남용을 방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요, 현장에서는 또 정상적인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뭐 예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몇 년 전에 비해서 담배세도 지금 2배 이상 걷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예산이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이 없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아니, 쓸데없이 해외 연수 가서 가이드 폭행하거나 저녁에 보도방에서 여자들 불러달라고 그런 돈들 보조해 줄 바에는 제가 낸 그런 생각들이 뭐 어처구니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정상적인 공권력 집행이 너무 많은 규제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은 맞는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제 개인의 의견은 최대한 줄여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괜히 이게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나 생각에 영향을 드릴까봐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잘 안 한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게 너무 사람들이 일부의 정보만을 듣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세태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경찰에 문제가 아예 없다 이런 논리는 아닙니다. 분명히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현장 상황이라든지 테이저건의 문제, 이것도 사실은 경찰이 바로 잡아야 되는 문제긴 하죠. 근데 경찰관의 경우는 다르죠. 이번 사건은요, 자기 목숨 걸고 매뉴얼 지켜가면서 15분 만에 범인을 제대로 검거한 사건이에요. 경찰관한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뭐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겠는데, 뭐 이번 영상 보시고 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 다시는 거 저 다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암사역 칼부림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요와 이 안에 이제 경찰관의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봤는데요, 이게 참 뭐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졌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람들 많은 큰 길가에서 개인적인 싸움이 이게 흉기난동까지 이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현실, 저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공권력의 강화라든지 현장에서의 좀 현실적인 경찰관의 그냥 대응 매뉴얼, 이런 것들은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마련이 돼야 이번에 현장에 출동하셨던 그런 경찰관 분들처럼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하는 뭐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자, 이상 도영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